아유, 먹고 살기 힘들다. 자,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탄 차량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작은 SUV 중 한 대인 현대자동차 베뉴입니다. 아직 신차로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베뉴는 과연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차량일까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인기가 없는 세그먼트가 두 개가 있고, 인기가 없어진 세그먼트가 또 한 개가 있습니다. 원래 인기 없었던 세그먼트 두 대, 하나는 외건이고요, 하나는 해치백입니다. 이 두 개의 세그먼트는 이상하리만큼 국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해치백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기아에서 나왔던 1세대 프라이드를 제외하면은 거의 해치백으로 성공한 차량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해치백이 안 팔리고요. 외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한 외건 차량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외건 중에서 성공한 차량이 없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인기가 없어진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근래라고 하기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바로 B세그먼트입니다. 아반떼나 K3, 그 다음에 크루즈나 SM3 같은 차량은 C세그먼트라고 하죠. 이 C세그먼트는 나름 인기가 나쁘지 않아서 차량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B세그먼트에 들어간 차량들이 어떤 차량이냐, 엑센트, 프라이드, 쉐보레, 아베오 같은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 최근 다 어떻게 됐나요? 단종됐죠. 엑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생산을 종료하고 단종을 했는데, 작년 연간 판매량이 약 5,000대 정도라고 해요. 5,000대 정도면은 월 500대도 채 팔리지 않은 셈이죠. 쉐보레 아베오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올해 단종이 됐는데 연 100대는 팔렸으려나요? B세그먼트가 인기가 없어진 데에는 일단은 큰 차를 좋아하는 국민 정서도 분명히 반영이 돼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차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뭐 각종 안전 규제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 가격이 요즘에는 뭐 옵션쯤만 넣으면 1,400만 원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실제로 저도 첫 차로 쉐보레 스파크를 샀을 때 1,46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 기아 레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다 선택하면은 차 가격이 1,7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아반떼나 K3 같은 C세그먼트의 스타팅 가격대가 바로 1,400만 원대입니다. 경차와 C세그먼트 차량 사이에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B세그먼트가 팔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차에다가 옵션을 좀 넣어가지고 구매를 해볼까 하다가 사람들이 아예 C세그먼트로 빠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단 형태의 B세그먼트, 특히 해치백 같은 경우에 B세그먼트는 차량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죠. B세그먼트를 안 팔자고 하니 뭔가 좀 이 빠진 것처럼 허전하고, 그렇다고 이걸 팔자고 하니 겨우 이 정도 판매량 가지고는 답이 안 보이고,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고심 끝에 국내에서 생산을 한 것이 기아자동차는 바로 스토닉, 현대자동차는 바로 이 베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나 SUV의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B세그먼트라고 할지라도 SUV의 형태로 제작을 한다고 하면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그들이 생각한 전략이죠. 그리고 SUV로 팔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보다는 가격을 조금 높여서 받는 것도 수월하고요. 실제로 이 차량의 플랫폼은 신형 엑센트와 프라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엑센트와 프라이드 단종됐는데 뭐 신형 프라이드와 엑센트가 어디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외국에서는 다 팔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한 프라이드와 엑센트가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SUV가 기존의 차명을 외국에 있는 지명에서 유래한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타페나 투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지명을 사용했고, 코나 하와이에 있는 지명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아마 저기 호주인가의 지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뉴는 유일하게 딱 특정 지명을 사용한 차량이 아닙니다. 베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상표 등록을 했던 것 중에 스틱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가 스틱스라는 이름을 쓸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스틱스는 어디의 지명이죠? 네, 지옥의 지명입니다. 지옥을 가는 강이 스틱스 강이에요. 차량 이름으로 쓰기에는 좀 거시기하죠. 근데 이 차량의 이미지가 스틱스라는 이름하고 또 묘하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대자동차는 지옥의 지명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단어 같은 베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현대 차량의 SUV 중에서 유일하게 사륜구동이 탑재되지 않은 SUV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차가 진짜 SUV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SUV가 뭐의 약자인가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약자죠. 레포츠, 레저와 스포츠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다목적용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의 전고가 높아서 좀 험로도 다닐 수 있고, 레포츠에 필요한 장비도 실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 차량을 SUV라고 많이 부르는데,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험로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B세그먼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짐을 싣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이 진짜 SUV인가? 약간 변종의 SUV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크로스오버 차량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나누기가 상당히 애매해진 건 사실이에요. 자,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밑으로 낮췄는데 생각보다 SUV의 높은 시야,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시야가 높아서 기본적으로 운전할 때 좀 수월합니다. 여성분들이 보통 SUV를 상당히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시야가 높아서 운전하기 편하고 안정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SUV의 느낌이 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네, 전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 액센트에서 봤었던 것 같은 패턴이 있는 대시보드 재질, 그 다음에 도어 트림에 있는 플라스틱은 말랑한 부분 없이 그냥 사출해낸 듯한 플라스틱입니다. B 세그먼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위에 가죽을 두른다거나 고급 재질의 우레탄을 써서 푹신푹신하게 한다? 차량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죠. B 세그먼트 비싸게 팔아봤자 뭐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실내 소재에서는 이런 좀 딱딱한 소재를 쓰더라도 차량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죠. B 세그먼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차량에 앉았을 때 운전 자세나 뭐 그런 거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상당히 넓고요. 이 스티어링 휠도 수동식이긴 하지만 틸트랑 텔레스코픽이 다 됩니다. 참고로 베뉴의 제일 낮은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이 틸트는 되는데 텔레스코픽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피커는 요 도어 트림 위쪽에 하나 있고 이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뒷좌석 도어 트림 쪽에서 총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역시 최하위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는 4개밖에 안 달려 있습니다.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차량이 작다 보니까 시트도 좀 작은 편이에요. 이 볼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자리를 잡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푹신푹신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은 운전할 때 조금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시트가 작기 때문에요. 뭐 좀 왜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허리 받침대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정도, 시트를 위로 당기는 정도,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 센터 페시아는 수평형 레이아웃입니다.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페시아 계기 쪽이 조금 운전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래도 차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손만 뻗으면은 조수석 창문에도 이렇게 손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페시아를 조작하는데도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멀티미디어를 관장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터치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터치 질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에어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뭐 디자인 이쁩니다. 가운데에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이얼과 버튼에 이런 혼용이 되어 있는 세팅입니다. 시트 열선, 운전석, 조수석 버튼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정하는 다이얼이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있고요. 특이한 거는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에요. 사륜구동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륜구동 차량이 나오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은 트랙션 모드를 관장하는 다이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터레인 트랙션 모드죠. 스노우, 머드, 샌드, 이 세 가지의 트랙션 모드가 있습니다. 사륜구동도 아니라 전륜구동 차량인데 과연 이 트랙션 모드가 얼마나 과연 도움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겨울이 희한하게 좀 따뜻해서 눈도 안 오고 지금 뭐 진창길도 없고 좀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UV를 표방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중요하겠죠. 수납 공간, 일단 운전석 쪽 수납 공간 한번 볼게요. 옛날에 B 세그먼트에서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센터 콘솔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센터 콘솔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글로브 박스 위쪽에 보면은 이런 조그만한 수납함이 또 있어요. 해서 이 위치는 동승자의 핸드폰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갑을 놔두거나 물티슈나 그런 것들을 놓기에 좋겠죠. 이 아래에는 12V 단자와 USB를 통한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있는데 아무것도 기능은 없습니다. 이 역시 QX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이 노트 8인데 노트 8 정도 넣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량 구매하시면 현대자동차 매뉴얼이 오잖아요.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차량 매뉴얼도 있고 오디오 관련 매뉴얼도 있는데 그거 넣으면 사실상 끝날 것 같은 그런 글로브 박스가 있고요. 컵홀더 크기나 그런 거는 크게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맥도날드에서 산 라지 컵인데요, 딱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크아웃 커피 컵을 놓는다거나 할 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약간 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가득 채웠다 그러면은 음료가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마신 상태에서 담아 두세요. 아니면은 아예 뚜껑이 있는 생수병 같은 거 넣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차량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손이 들어가기에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아 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레그룸이나 머리 공간 좀 널널한 것 같아요. 현대차가 요즘에 차량의 디자인을 하면서 스포티한 면을 살리고 싶어서 계속 천장을 깎고 있죠. 근데 베뉴는 천장을 좀 그나마 덜 깎은 편이어 가지고 머리 공간 충분합니다. 176cm인 제가 이렇게 시트를 완전히 기대고 있을 때도 머리가 닿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지금 제가 이 조수석 포지션을 최대한 운전석 포지션에 맞추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 남습니다. 여유가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좌석에 3명이 앉는다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4명이 탔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처음에 광고를 할 때 혼라이프를 위한 차량이라고 좀 그렇게 광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혼밥, 혼술 같은 요즘 싱글족들을 위한 차량이라고 마케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뒷좌석 탑승객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뒷좌석에 그 흔한 USB 충전 단자 그런 거 없습니다. 스토닉에는 달려 있다고 해요. 에어벤트 당연히 없고요. 기대도 안 했습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없습니다. 이 차량에는 이 윈도우 스위치도 제가 앞에서 잠궈버려 갖고 쓰지를 못하네요. 어쨌든 윈도우 스위치랑 여기 있는 조그마한 컵홀더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컵홀더는 공간이 충분할까요? 이 컵홀더는 컵홀더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서 들어가긴 한데 좀 구겨서 들어가야 되네요. 급이 B 세그먼트니까 이 부분도 크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 수납 공간은 이 정도요. 이런 그물망 공간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넓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문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좀 크게 열리는 편이어 가지고요, 만약에 이 차량을
아기를 태운다 해서 카시트를 실어야 된다 했을 때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소픽스가 다 이쪽에 보면은 바로 만져져요. 바로 만져지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하는데도 크게 불편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B 세그먼트니까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넘어갔지만은 그래도 이 차가 표방한 게 SUV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납 공간이라든가 적재 공간은 아무래도 좀 포기를 할 수가 없죠. 베뉴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보다 적재 공간이 넓었어요. 이 촬영을 위해서 가져온 삼각대 가방, 카메라 가방에다가 그냥 평소에 여행 다닐 때 쓰는 캐리어, 이렇게 세 가지를 담았는데 위에 있는 러기지를 굳이 안 빼고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도 공간은 나온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뭐 어느 정도로 크냐고 말씀드리면은 이거 삼각대 들어갔을 때도 들어갔거든요.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되고요. 카메라 백은 대략 이 정도 크기. 캐리어도 제 상체만 한 겁니다.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로 슬라이딩이 가능해서요, 이렇게 시트 뒤쪽에 이렇게 수납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떼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큰 물건을 싣거나 높이가 높은 짐을 실을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 하단을 열면은 타이어 리페어 킷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바닥을 이 아래 칸까지 한 칸 더 낮춰서 트렁크를 더 낮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SUV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가장 크게 차별화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시트, 뒷좌석 시트 폴딩이겠죠. 트렁크 바닥을 한 칸 낮춰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또 원래대로 위로 높이면은 제법 평평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이 얼마나 넓냐고 하면요, 이 캐리어를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기 편하겠죠. 네, 이렇게 짐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제가 아우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조금 좁긴 하네요.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트렁크를 닫아 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기는 좀 힘드네요. 아무래도 B세그먼트 차량의 뭐 한계일 수밖에 없겠죠. 아유 먹고 살기 힘들다. 제 키가 176cm인데 뭐 차박을 하거나 뭔가 차량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저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확 접어져 가지고 평평하게,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숨 정도 자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텐데, 혼라이프를 얘기했으니까 혼캠, 혼자 캠프 가서 차박하기에도 괜찮은 공간, 뭔가 그렇게 세일즈를 했으면은 캠핑 쪽에 이목을 조금 끌어볼 수는 있었을 텐데요. 저 시트가 다 안 접힌 건 좀 아쉽습니다. 앞에 뭐 예기치 못하게 동물이 나타나거나 뭐 박스나 뭐 그런 장애물이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산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게, 추천드리는 거는 트림 10만원 후반대, 10만원대 초반대, 이때쯤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